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유경입니다. 어제보다는 한결 공기가 나아졌습니다. 아직도 일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먼지 수치가 많이 떨어졌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을 회복하면서 오랜만에 화창한 봄 날씨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더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비교적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에는 밤에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또 한 번 먼지를 씻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오늘 북동기류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강원도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지방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일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조금씩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내륙 지방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만들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이 안개는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겠습니다. 이 안개를 제외한다면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5도, 서울이 1도, 청주 대전이 영하 1도 등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조금 추운 듯한 느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 역시 오늘보다는 기온이 낮겠는데요. 강계가 영하 7도, 함흥은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낮에는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이 13도, 춘천 15도, 대구와 광주 17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 역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평양 11도, 함흥은 12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 바람 또한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도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북동기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지방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도 산간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의 권혁준 예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강원도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내린 눈 덕분에 건조함은 조금 해소가 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강원도 지방 날씨 어떤 상황입니까? 네. 비와 눈이 오기 전에 어제 기준으로 봐서 올해 강원도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서 강원 영서 쪽은 50%, 용동 쪽은 30% 정도에 그쳤었는데요. 다소한 건조한 상황이었죠. 근데 어제 동풍의 영향으로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강원도에는 비나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산지를 중심으로 특히 미시령 같은 경우는 26.8cm 정도, 그리고 산간 쪽으로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강수량으로 따지면 강원 영동 쪽으로는 대체로 5에서 20mm, 강원 영서 쪽으로는 1에서 5mm 정도의 강수량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속초의 설악동 같은 경우는 62.5mm의 많은 비를 기록했습니다. 지역적으로 강수량의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났고요. 특히 강원 영동의 경우에는 건조한 날씨에 산불 위험도 좀 다소 높았는데요. 이번 비로 가뭄과 건조한 상태가 조금은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날씨도 궁금합니다. 내일과 주말 휴일까지 날씨 어떨지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들어서 4일에서 5일 주기로 기압골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경향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인 9일까지는 대체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일요일인 10일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강원도는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도 영동 쪽으로는 그 다음 날인 월요일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앞으로 발표되는 그 기상 정보를 계속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강원도에 많은 눈이 내렸던 지역에서는 농작물 관리에 한 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대기질 상황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그림은 미세먼지 영상입니다. 확실히 어제보다는 상황이 많이 나아진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로 북풍 계열의 청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던 먼지를 지금 몰아내고 있는데요. 아직도 충청도나 전라북도 지방에는 조금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오늘 밤에는 대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변화무쌍한 날씨, 바로 봄 날씨입니다. 요즘은 평년보다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언제 갑자기 기온이 떨어질지 몰라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영농과 날씨 미리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봄에는 늦서리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 늦서리 피해는 주로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지 짚어주시죠. 네, 과수의 경우에 저온과 늦서리 피해를 입기 쉬운 지역은 산간의 냉기가 모이는 곡간 평지와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 또 표고 250m 그 높이에 있는 곡간 평지입니다. 노지작물의 경우에는 계곡지나 강변 그리고 고랭지에서 재배를 할 경우에 저온 피해나 늦서리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네, 그렇다면 늦서리 피해를 가장 주의해야 되는 작물이 있다면 좀 살펴주시죠. 네, 봄철에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저온이나 늦서리 피해를 입기 쉬운 작물은 먼저 월동 후에 생육을 시작하고 있는 작물이거나 아니면 어린 유식물, 또 묘목, 그리고 이것과 함께 꽃이 일찍 피는 과수류가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특히 과수류의 개화 시기에는 온도에 민감하고 약하기 때문에 저온과 늦서리의 피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늦서리 피해는 아무래도 한창 꽃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수류에 이 생육에 큰 문제를 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작년 경북 지역의 과수류에 이 피해가 아주 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월과 2월에는 혹한이 있었고요. 또 4월에는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피해가 아주 컸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온 급강하는 물론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면요. 2018년 1월과 2월에는 영하 10도의 혹한에 경북 지역에 811개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3월 8일에는 봉화에 24cm, 경산에 20cm 정도에 내린 때늦은 폭설로 인해서 2171 농가가 730.2헥타에서 대설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또 4월 7일과 8일에 이상저온으로 경북 도내에서만 21,815 농가에서 16,320헥타가 피해를 입었고요. 그 피해액은 350여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또 당시에 이 피해로 인해서 과수의 꽃잎이 말라 죽고 밭작물에는 시드름 현상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과수는 5월 들어서 낙과 현상까지 발생해서 그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이 피해는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큰 피해로 분석되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올해 겨울에 날씨가 평년보다는 많이 포근했잖아요. 이렇게 겨울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때 오히려 늦서리 피해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과 관계해서 실제로 제주도에서 최근 10년 동안의 겨울철 평균 기온과 서리 피해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농작물의 서리 피해는 겨울철에 평균 기온이 높았던 2009년, 2015년, 2018년에 특히 심했습니다. 그만큼 온화한 겨울이 진행될수록 늦서리 대비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특히 이번 겨울은 지난 1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전국 평균 기온은 0.9도로 평년보다 0.3도가 높았기 때문에 늦서리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농가에서는 더욱더 큰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국 사과와 배 주산지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늦서리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늦서리 피해는 주로 어떤 날씨 조건일 때 잘 나타내는지도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저온과 늦서리 피해는 주로 바람이 없고 맑으면서 야간의 기온이 어느 점 이하로 그런 떨어진 날에 발생하기 쉽고요. 또 개화기에는 낮에 온도가 높더라도 공기의 냉각이 급속히 일어나게 되고 또 자정 온도가 이렇게 3, 4도 정도로 된다면 서리가 내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과수의 종류에 따라서 개화 직전이나 또는 개화기의 저온 피해 온도는 사과의 경우에는 영하 2.2도, 배는 영하 1.9도, 포도는 영하 0.6도, 그리고 복숭아는 영하 1.1도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고요. 꽃봉오리 중에서는 저온에 약한 순서가 암술이 가장 약하고 그 다음에는 수술과 꽃잎순입니다. 네, 날씨를 잘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수류가 이 늦서리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려주시죠. 네, 과수류가 늦서리 피해를 입게 되면 먼저 상태를 잘 살펴보셔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절하게 조치를 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과수류가 꽃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초기 단계의 저온 피해를 입으면 꽃잎이 열리지 않거나 열리더라도 암술과 수술이 정상적으로 발효하지 못하고 갈변해서 꽃자루가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개화기 전후에 저온 피해를 입게 되면은 암술머리나 배주가 검게 되거나 심할 경우에는 꽃이 피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열매가 다행히 맺힌다 하더라도 기형과 발생이 많고 심지어 조기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 오늘보다는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강원도를 포함한 중부 내륙 지방은 영하 5도 안팎이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강원도 지역에서도 사과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도 사과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양구군, 정선군, 영월군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온 피해와 늦서리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4월에 피해가 아주 크게 발생했던 만큼 더욱더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좋을지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네, 과수에 있어서 저온과 늦서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원에 설치되어 있는 방지 시설들을 잘 점검해 주셔야 하고요. 또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기상예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 경험적으로 늦서리가 발생될 우려가 높을 경우에는 연소법과 송풍법 그리고 살수법을 이용해서 방지를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연소법, 송풍법, 살수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소법은 톱밥과 왕겨 등을 태워서 과원 내의 기온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시바르, 즉 300평당 불 놓는 지점수는 20개 전후로 하고요. 과원 내부 온도가 골고루 올라가도록 통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방사선 시설에 의한 송풍법은 철제 파이프에 설치된 전동 모터 날개를 부착하고 기온이 내려갈 때 모터를 가동시켜서 위쪽에 따뜻한 바람을 아래로 불어서 아래쪽 과원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살수법은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물을 뿌려주는데요. 물이 얼음으로 될 때 방출되는 수문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과원의 온도가 1도나 2도 정도가 되게 되면 살수 시스템을 일출 때까지 가동시켜 주어야 합니다. 네. 예방이 최선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했을 때는 사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늦서리 피해를 입은 과원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이제 부득이 과수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런 과원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시되 피해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모든 작업을 늦춰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결실량을 확보를 위해서는 좋은 품질의 과실을 결실하는 꽃뿐만 아니라 늦게 피는 꽃에도 인공 수분을 해줘야 하고요. 또 열매 속기는 열매 달림이 확실히 결정된 다음에
그 열매 속는 작업을 실시하되 마무리 열매 속기 작업도 장애가 뚜렷이 확인되는 시기 이후에 기다렸다가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잎의 피해를 심하게 입었을 경우에는 열매 단림량을 좀 줄여주시고요. 꽃이 떨어진 다음에는 물에 요소를 즉 요소 물비료를 만들어서 잎에 뿌려줌으로써 잎의 활력과 그리고 수세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네, 농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포도의 전국 주산지별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과수 농가의 늦서리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농가에서는 과수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원인을 몰라서 답답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병해충 상담소를 통해서 또 다른 진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농민께서 의뢰하신 내용입니다. 농가의 돌배 나뭇잎에 노란 부정형의 반점이 생겼는데요. 과수원 전 면적에 생겨서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작물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확실한 진단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오늘 사례와 같이 원인을 모르는 이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진을 먼저 찍으시고요. 그리고 작물에 문제가 되는 일부분을 채취해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보내주시면 병원군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처방을 회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참고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과수 생육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저온 피해와 늦서리 현상 그리고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알짜 영농백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늦서리 예방법까지 한눈에 알아보도록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공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